고장이 안 나서 못 바꾼다는 국산차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고장이 안 나는 중고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얘가 지금 어쨌든 출시한 지 지금 이제 한 6년 차 된 차량인데 아직까지 엄청 심하다 할 고질병이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괜찮은 차예요.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을 많이 썼잖아요, 얘가 이제. 맞아요. 하체 알루미늄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부식에서도 좀 자유로워졌고 철로 돼 있는 부분도 이게 가드라고 해야 되나? 그게 많더라고. 네, 언더커버나 뭐 지켜주는 가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20만이나 탄 차도 엔진 고장이 없더라고요. 맞아요. 나도 이제 영상 찍으면서 디젤 모델이랑 또 2.5 가솔린 모델을 둘 다 확인을 해봤었는데 2.5는 진짜 누유도 없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도 R엔진의 기본적인 고질병 말고는 굉장히 괜찮더라고. 3.5 터보 가솔린은 제가 몇 번 판매를 하다 보니까 헤드 가스켓이나 터보 이쪽에 누유가 있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배기량이 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열 관리가 좀 어려워서 누유가 좀 잦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트윈 터보 들어가니까 터보 두 개 고쳐야 되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는 있어요, 3.5는. 그래서 저는 2.5를 추천드려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단종이 돼서 안 나오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R엔진은 계속해서 좀 다른 SUV나 다른 차종들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부품 수급 걱정이나 수리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2.2가 실제로 타보면 완성도가 솔직히 좀 떨어지거든? GV80에 들어가는 직렬 6기통 디젤의 그 회전 질감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하비나 뭐 베라크루에 들어갔던 6기통이랑은 좀 다른 4기통 디젤이기 때문에 좀 제네시스에 어울리진 않는 엔진이다. 모합이 좋죠. 이게 V6 6기통 디젤 엔진이 들어가는데요. 토크도 굉장히 좋고 엔진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에도 20만, 30만 이렇게 넘는 차량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30만 넘는 차들을 보면 사실 엔진 자체가 뻗는 경우는 많이 넘는데 누유가 하나도 없고 막 그런 애들은 좀 보기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한 10대 중에 7, 8대는 뭐 오일 필터 하우징이나 트랜스퍼 케이스 뭐 그냥 리프트 띄워보면 일단 하나는 무조건 셉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해서 막 고장, 장고장이 많다 아니야. 사실은 30만 타면 솔직히 다- 고장날만 하잖아요. 맞아. S2 엔진이 네. 보통 들어가는데 이 S2 엔진에 대한 신뢰도를 맹목적으로 믿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분명히 이제 타면서 정비는 하셔야 된다. 다만 이제 엔진 내구성, 엔진이 이제 아예 사망하는 일은 거의 없는 차는 맞습니다. 또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엔진은 내구성이 좋잖아요. 근데 또 리프트를 띄워봤을 때 부식 있는 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오프로드 뛰시는 분들이 많은 건지 뭐 아예 새 차나 이런 걸 신경을 안 쓰시는 건지 그냥 밑에 부식이 되게 많은 차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당시 현대기아차가 하체 부식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이 차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지 않나요? 맞아. 솔직히 10만 넘어가는 차도 많은데 나름대로 좋은 차 고르기 나쁘진 않다. 그렇죠. 중고차 매물만 보더라도 생각보다 막 17만 킬로, 20만 킬로 이런 차량들도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번 제가 그런 사례를 봤는데 엔진 오일을 4만 킬로 동안 안 갈아도 엔진이 뻗지 않았었습니다. 맞아. 모닝도 그랬어. 네. 그때 그 고객님이 4만인가 5만 정도 안 갈았는데 네. 살아있더라고. 맞아요. 이렇게 경차에는 3기통 엔진이 들어가서 내구성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의외로 큰 고장이 많지 않은 엔진입니다. 얘 근데 헤드 누유가 있으면 좀 비싸긴 하더라고. 맞아요. 가끔 그 헤드 누유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중고차 살 때. 그리고 얘는 보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바닥 찍고 올 수도 있거든요. 어서 오세요. 진짜 보여 바로. 네. 이 엔진은 저희가 이제 정비할 때 데드리프트로 들어서 정비가 가능한. 근데 이제 키로수가 많은 경차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타고 1년에 3만 킬로 이상씩 타시는 분들이 허리가 이미 안 좋아서 다른 차로 다 바꾸시거든요. 맞아. 그리고 고속주행 위주로 하시는 분들이 굳이 경차를 타시진 않으니까. 그래서 키로수가 많이 있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분명히 20만, 30만 킬로까지도 탈 수 있습니다. 타신 분들 인증해 주십시오. 댓글로.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하는 차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2.2 R엔진이 탑재되는 모델도 있고 또 가솔린은 6기통 3.8 가솔린이 들어가서 운행을 하기에 되게 편하더라고 나는. 특히나 6기통 가솔린은 진짜 현대마크를 떼고 제네시스를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승차감이 나온다. 고장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치. 엄청나게 뭐 이 펠리세이드만의 고질병 이런 것도 없는 것 같아. 내구성 좋은 것 같은데? 근데 3.8 엔진은 체인 커버 누유가 좀 문제가 되긴 하는 것 같아요. 6,
8만 킬로 정도만 타도 대부분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차에 구입하실 때는 누유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위차에서 리프트 점검도 해드리겠죠? 바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럼요. 저희는 바로 발견하죠. 람다 엔진이랑 R 엔진이 좀 오래된 엔진이다 보니까 그냥 각자 엔진에 맞는 고질병만 잘 체크하면 이 차체에 대한 특별한 고질병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구성 면으로 봤을 때도 람다 엔진이 그런 누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슈는 있었지.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 그냥 내구성으로 보면 아까 그 S2 엔진처럼 정말 한 30만 넘는 그런 주행거리를 가진 차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차거든요. 얘가 그 EQ900, G90 1세대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그 엔진이란 말입니다. 그 유명한. 다만 가끔씩 정말 헤드 가스켓이 좀 떠서 냉각수랑 엔진 오일이 섞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엔진 오일 색깔이랑 분홍액 색깔 요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꽉 눌러야지. 저는 완전 추천! 1.6 하이브리드의 6단 DCT 미션의 조합은 진짜 강추드립니다. 원래 DCT가 플라이휠이나 디스크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차는 DCT인데도 그런 고장이 없더라고요. DCT랑 플라이휠이 문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초반에 반클러치 상태의 느낌으로 계속 비비니까 열도 많이 받고 마모가 빨리 돼서 그런 건데요. 하이브리드 특성상 초기 출발 때 전기 모드로 약간 도와주고 어느 정도 관성이 생겼을 때부터 클러치가 작동하다 보니까 클러치에 대한 그런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장이 좀 잘 안 나고 수명이 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DCT는 그러면 하이브리드를 위한 미션이었구나. 이제야 짝을 만났네. DCT가 원래 이론상은 제일 좋은데 내구성 때문에 외면받았던 미션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DCT 미션은 좋습니다. 연비적으로도 그렇고 변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여러 뭐 슈퍼카 모델들을 보면 미션이 DCT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로 좀 이점이 많은 미션인데 내구성 문제가 좀 있었는 건데 얘랑은 호환성이 되게 좋다. 그래서 저도 타고 있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오래된 차인데도 고장 안 나지. 완전히 오래되진 않았고요. 아 그래? 완전 옛날 차 만들어버리네. 이제 횟수로 한 8년 차, 8년 차 생각 얼마 안 됐는데 됐네. 하이브리드라 그런지 열도 많이 안 받고 그래서 그런지 누유도 그냥 아예 없었고요. 잘 타고 있습니다. 지금 몇만 타셨어요? 이제 막 딱 10만 됐어요. 근데 10만까지 누유가 하나도 없었는 거는 뭐 내구성이 나쁘지 않은 거지. 니로도 똑같은 엔진 미션이거든요. 저는 추천. 추천! 저도 그럼 몇 대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좋습니다. 생각나는 게 없어 근데. 이 차는 어떤 것 같아요? 토레스? 근데 나 얘 고장 사례를 일단 들어본 건 많이 없다. 출고가 많이 안 돼서 그리고 그치. 이게 연식이 21년식부터 있잖아요. 아직 엔진 미션 보증이 대부분 남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근데 이 차가 실제로 타보면 생각보다 좋다. 그래요? 승차감도 그렇고 되게 괜찮았어요. 너무 기대하고 타시면 안 되는 게 이제 이것도 중형 SUV인데 1500cc급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이브리드도 아닌데 1500cc급 엔진이라 약간 출력은 아쉽다라는 평가가 좀 많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큰 차에 너무 조그맣게 들어간 것 같네. 일단 그 내구성은 좀 나온 지가 너무 얼마 안 돼서 일단 보류로 하겠습니다. 요건 어떤 것 같아요? QN6 괜찮죠? 엔진이나 미션에서 큰 고장 난 거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하체 부품 하나, 단순 센서 하나 교환하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나와요. 생각보다 수리비가 많이 비쌉니다. 큰 고장은 없지만 작은 고장이 수리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큰 고장처럼 느껴지는 것 때문에 내구성이 좀 좋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까 현대기아에서만 추천을 했는데 그만큼 이제 현대기아에서 많은 차종이 나왔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이제 명차를 고른 거고 우리가 막 지나가는 현대기아 다 얘기한 거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저런 소렌토 저 DCT 들어가서 완전히 박살났죠 이거? 그리고 K8 2.5 가솔린 들어가서 엔진오일 감소 이슈 있죠. 맞아. 네. 19년식, 20년식 사면 K7도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K7, K8 버뉴 그랜저 아니죠.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 차라고 무조건 이렇게 한 거 아니라고. 저는 이런 거요. 디젤 모델은 벨로스캡이 누유가 너무 심해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미차에서 걸러드려야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고장이 많이 없었던 국산차들을 알아봤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